연매출 500억 원대 정밀기계 제조업체를 이끄는 박 대표는 52세입니다. 전직 회계사 출신인 아내 이수진 씨,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회사를 키우며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실적이 좋을수록 납부액도 늘어났고 박 대표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 뉴욕에서 온 한 자산관리사를 만난 이후 박 대표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오너들이 같은 수입에서 30에서 40%의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P4에서는 박 대표와 제임스 미첼 자산관리사의 세 번째 컨설팅 세션, 그 핵심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세금 구조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024년 초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박 대표는 세무사로부터 예상 납부세액을 전달받았고 그 금액은 3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만큼 예견된 결과이기는 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 숫자 앞에서 박 대표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박 대표에게 한국의 세금 구조를 먼저 짚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이며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49.5%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세율은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그는 전혀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절세 방안을 묻기는 했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금은 그저 내야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첫 번째로 소개한 개념은 LLC, 즉 유한책임회사입니다. LLC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업 구조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중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을 법적으로 분리하여 사업상의 손실이나 소송이 개인 재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둘째, 세금 처리 방식에서 유연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LLC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소득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LLC를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자산 보호와 세금 설계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개인과 법인을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구조는 그 경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LLC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산 구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는 끝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한국 기업 오너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구조적 문제 3가지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집중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 오너는 회사 배당금과 급여가 한 사람, 즉 대표 본인에게 집중됩니다. 소득이 한 곳으로 몰릴수록 최고 세율 구간에 더 빠르게 진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납부세액도 눈덩이처럼 빠르게 커집니다. 두 번째는 자산 이전 시점의 문제입니다. 많은 오너들이 사업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의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이미 높아진 시점에서의 이전은 그만큼 높은 세금을 수반합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자산 이전은 가치가 낮을 때, 즉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자산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거나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오너라면 국내 세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제적인 자산 구조 설계가 필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3가지 모두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박 대표의 상황에 맞는 3단계 실행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소득 분산 구조 설계입니다. 배당금과 급여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이나 법인 단위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박 대표의 경우 전직 회계사 출신인 아내 이수진 씨의 재무적 역량을 구조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세법상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 부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자산 이전 타이밍 최적화입니다. 현재 박 대표의 두 자녀는 각각 대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미첼 자산관리사는 자녀들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인 지금이 자산 이전 구조를 설계할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지기 전 합리적인 세부담으로 이전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3단계는 해외 구조와의 연계입니다. 박 대표의 회사가 해외 거래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자산 구조를 연계한 세금 최적화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 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 단계 모두 단기간에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처음으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